그 발표 내용이기도 한데 OTT 산업하고 이제 정책 중에서 정책 현황을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은 오늘 좀 다 말씀드리진 않고요. 이제 실제로 OTT 산업 분야에 계시는 이해관계자들 인터뷰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걸 수행하면서 이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 내용들을 다 이제 이 문어로 이렇게 논문에 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소수의 학자들이 모여 있는 이런 발표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좀 공유를 드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다 공유해 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제가 이 발표 내용을 정했습니다. 예, 23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이제 인터뷰를 수행을 했고요. 이 연구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한국영상자료원이라는 기관이 있죠. 이 기관에서 극장 영화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준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는 대상이어야 하고, 어, 그 영화들은 이제 그 영상자료원에서 의무 제출을 받습니다. 근데 OTT 콘텐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등급을 부여해서 이제 공개가 되는 콘텐츠라서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그런 수집 관리 대상에 사각지대에 놓였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죠. 참고로 이 극장 영화 의무 제출이라는 거는 이제 95년도부터 이제 그 시행이 시작했는데 상영 등급 받으면서 60일 이내에 영화 제작자가 디지털 시네마 파일하고 영화 대본 같은 걸 제출을 합니다. 좀 뭐 편수로 따지자면 2020년 이후 매년 한 1000편 정도 내외가 이제 수집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제출 버전은 공개 버전입니다. 공개 버전이고 뭐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라고 하면 뭐 마스터보 파일도 수집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 근데 사실 극장 영화는 이런 제도가 있지만 극장 영화 외에는 다른 영상 저작물 이를테면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도 한국 영화에 대한 이야기고 외국 영화 같은 경우는 수입업자가 선택적으로 우리 이 공개본 이 상영본도 수집해 주세요 하면은 이제 제출이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방송물도 따로 의무 제출을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각 방송사가 각자 자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그러니까 OTT 콘텐츠를 말씀드리는데, 뭐 유튜브도 이제 포함되는 말이긴 하지만, 주로 이제 이 연구 내용의 OTT 콘텐츠만 갖고 말씀드리면,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데는 자체 데이터 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은 편차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이 얘기는 연구 내용으로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결국은 보존 대상이 되는 자료를 OTT 콘텐츠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아주 기초적인 생각을 당시에 했었고요. 그거를 하기 위한, 그걸 생각하게 된 또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는, OTT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겠지만은, 어, 이제 지금 OTT라는 콘텐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상 미디어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OTT 콘텐츠는 이제 구독형 콘텐츠를 말하는 거고요. 유튜브나 구독 없이 보는 거는 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인 미디어인데 뭐 배제되는 경우도 많고 누군가는 보지 못한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 문제 제기는 여러 곳에서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이용자 소외 현상에 대해서 이제 특정 넷플릭스라던가 특정 플랫폼에 가입한 가입자에게만 그 콘텐츠 공개된다는 구조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가입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또 한 가지는 이게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접근이 되는 그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다양성 문제. OTT 플랫폼의 콘텐츠는 대부분 이제 개별 이용자에게 뭐 그걸 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다양성에 제한된 접근이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 어 그래서 이제 공공 차원에서 이런 정책 고민을 하게 된 것이고요. 외국에서 좀 이런 시도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데서는 BFI라는 그 브리티시 필름 인스티튜트라는 그 이름이고 한국에서는 영국 영화 협회라고 이제 통상 번역을 하는데 한국 영상자료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인제 미디어 공공성을 단계적으로 좀 구체화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BFI를 포함해서 여러 그 국가에서. 근데 OTT 플랫폼의 사례는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영국이 좀 구체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BFI하고 인제 이 넷플릭스 UK겠죠. 근데 그 협력에 의한 기획 수집이 22 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10 월에 인제 뭐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잘 알고 계셔 아마도 보셨을 것 같은 이 드라마 브리저튼, 탑보이, 더디그 뭐 이런 현대 영국의 그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는 작품 26 편, 물론 이거보다 더 있었는데 그 26 편을 좀 선별하는 기준도 이제 BFI에서 마련을 하였고요. 이게 인제 영국에서 이 넷플릭스하고 이런 협의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영국인의 미디어 소비 67%가 이 OTT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또 넷플릭스 UK의 그 연간 제작 예산이 1억 달러면은 그만큼의 비중이 큰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인제 이런 수집을 협의하게 됐고요. 이게 결국 협의에 의한 수집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저도 인제 이 당시에 인제 알게 된 상황인데 사실인데, 이제 이게 딱 그 수집 협의를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전부터 넷플릭스 UK하고 BFI라는 기관하고 이제 협력 구조가 계속 몇 년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뭐 영화제를 후원한다거나, 이 넷플릭스가요.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한다거나, 영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인제 후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아카이브에도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집 대상 26 개의 작품은 인제 BFI에서 나름대로의 큐레이션 기능을 기준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146 개, 146 시간에 175개 에피소드를 좀 선정을 했고, 뭐 전량을 "너네가 영국에서 만든 모든 콘텐츠를 다 갖고 와."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건 영국 콘텐츠로서 의미가 있으니까 좀 한 카피를 좀 기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선정 기준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콘텐츠의 형식, 주제, 표현, 시청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고요. 기증 포맷 또한 좀 편의성을 좀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증 포맷도 넷플릭스 쪽하고 이 BFI 기술팀하고 협의를 잘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옆에 보이시는 문서들이 있죠. 어떤 형식의 어떤 그 포맷의 자료 넷플릭스 콘텐츠를 딜리버리를 해야 된다. 갖고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그 문서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인제 기술적 차원에서 품질 체크, 퀄리티 컨트롤 과정이 있었고, 이런 게 잘 되다 보니까 뭐 이후에는 아마존 플러스 같은 다른 OTT 플랫폼하고도 수집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인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프랑스도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그러니까 시청자 접근성에 대한 그러니까 대국민 접근성이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OTT 플랫폼 시대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막 제도화된 건 아닌데요. 어쨌든 문화부에서 국립중앙도서관, 그러니까 프랑스의 국립중앙도서관하고 프랑스의 국립방송아카이브 기관이 있는데, 그 INA라고, 그다음에 국립영화애니메이션진흥원, 우리로 치면 영진이 같은 곳이죠. 예, 네, CNC 이런 이 세 기관이 사실 영상물 납본 담당 기관들인데, 여기에서 주문형 플랫폼 콘텐츠, 그러니까 VOD들은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금 단계고요. 적어도 어떤 콘텐츠가 이 프랑스에 공개됐었다라는 거는 알 수 있도록 할 것 최소 목록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인제 이걸 정책으로 바로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업계에 계시는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좀 해 보고 싶어서 제가 요렇게 어 사실 저 혼자 나눈 거 아니고 저희 팀이 했어요. 네, 21분 정도의 그 관계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 주로 이제 기관 관계 공공기관, 그러니까 영화진흥위원회나 영상물 등급위원회, 이제 공공기관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정책이나 기술 연구하시는 전문가, 그다음에 플랫폼 관계자들, 보시면 좀 이제 직위도 좀 써 놨는데, 그리고 제작사는 그 독립 제작사, 그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그러니까 대기업 산하 스튜디오, 이게 여러 형태의 제작사들을 좀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각사에서 어떤 수집 보존 형 상황, 그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플랫폼에 콘텐츠를 납품할 때 어떤 포맷과 어떤 품질 관리를 거치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이 OTT 콘텐츠를 공공 차원에서 뭐 아카이브를 구축한다고 하는 이런 정책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이해 당사자로서의 의견은 어떤지, 정책을 도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대상으로 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선결돼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 과정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그 회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저희는 물어보긴 했어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이 거의 첫 연구라고 해요. OTT 콘텐츠와 관련한 그 관계자 인터뷰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를 두고 한번 좀 조금씩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 이번 이 인터뷰 결과 이제 사업자 규모나 업무 환경에 따라서 내부 아카이빙 보존 관리 현황이 매우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내 데이터 관리 정책이 거의 없는 회사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뭐 OTT 사업자들 대부분 뭐 플랫폼이든 제작사든 할 거 없이 대부분 적자라서 아카이브를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백업하고 동일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뭐 백업과 아카이브가 동의어는 아니다, 그러니까 유의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뭐 정책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 여기 지금 플랫폼사 관계자 A의 말씀처럼 뭐랄까, 권리관계 문제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카이브를 할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 차원의 수집 보존 필요성엔 다들 동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독립 제작사들의 의견인데, 자사 콘텐츠들이 이제 외국에 수출되면서 그 재제작을 위한 그 제작 지원 아카이빙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 얘기에 대해 이 부분에서 조금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인터뷰 내용을, 인터뷰 2에 따라서 조금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 글로벌 플랫폼들은, 계약 단계부터 제작사의 촬영본을 포함한 작품별 에피소드를 에피소드별 그 편집 완본, 서비스본, 그다음에 이런 거를 모든 데이터를 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풀필먼트 파트너사를 지정해주고 거기에 이제 납품용 버전을 만들어서 후반 제작해서 갖고 와라. 뭐 이렇게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제작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제작비가 이제 진짜 국내 제작비하고 뭐 비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 아카이브 차원에서 보자면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도 납품용 스팸 가이드는 있고 또 촬영 원본 등 이런 근데 이제 문제는 촬영 원본을 갖고 와라 할 만큼 이제 아카이빙을 위한 뭐 이런 지원이, 그러니까 비용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뭐 딱히 없기 때문에 납품 스펙이 제작사마다 좀 다양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 좀 다른 점이고, 대체로 보면 이제 편집 마스터본, 서비스본, 이제 서비스본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해서 보시는 버전인 건데요. 편집 마스터본과 서비스본 두 개 버전을 보관을 하고, 촬영 원본은 예산에 따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주로 플랫폼사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콘텐츠는 이런 식으로 좀 잘 보관하고 있는데, 왜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서비스만 하는 거 있잖아요. 서비스 다른데 제작사의 작품을 받아서 이제 공개만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본만 공개해서 그 계약이 끝나면 이제 데이터를 삭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가 없는 거, 아카이브 할 수 있는 자기 그 책임과 권리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나 제작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업무 회사 규모나 이제 업무 환경에 따라서 OTT 콘텐츠를 수집하고 보존 관리하는 현황이 매우 서로 편차가 너무 큽니다.
뭐 예를 들면 CJ사나 뭐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런 큰 회사의 스튜디오는 모 회사가 가진 아카이브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통해서 IP를 관리하는 그 체계가 좀 있어요. 그런데 작품을 납품하는 조그만 독립제작사는 사실 콘텐츠를 보관하는 체계가 미비합니다. 사실상 담당 PD의 뭐 담당 제작 기획 PD 뭐 이런 사람들의 외장하드에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명확할 것 같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보관할 데이터가 없기도 하고 스스로 보관 주체라고 인식하지 않아서 이제 권리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이제 데이터가 많이 이제 방치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시겠지만 콘텐츠 제작이 좀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아카이브를 먼저 막 업무의 마지막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IP 보유 독립 제작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국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 보존이나 관리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외국에 수출해서 좀 사후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드라마로 이제 에피소드를 몇 개로 쪼개서 이제 공개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증언 이거는 땡땡이랑 땡땡 권리가 뭐 다시 회수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옛날에 과거에 방송국에 납품됐다가 방송국에서 이제 뭐 다 케이블사나 이런 데 이게 잘 이렇게 방송되었다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시 회수돼서 돌아오는 경우에 그걸 자기네들이 다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돌아오진 않거든요. 계약이 끝난 거지.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있어야 그거를 타 플랫폼에 공개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많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의 킹덤 같은 경우 그 넷플릭스 콘텐츠 관리를 잘 하고 있었겠지만 그 제작사가 그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에 좀 아쉬운 소리에서 데이터를 좀 이렇게 받아서 쓰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 공공 차원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수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수집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좀 물어봤는데 대체로 저희가 만난 이 인터뷰들은 다 동의를 하셨어요. 뭐 이제 되게 현실적인 이유로 동의를 하셨어요. 아카이브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독립 제작사뿐만 아니라 이중 백업의 콘텐츠를 관리하는 국내 플랫폼이나 제작사에서도 공공 차원의 OTT 콘텐츠 수집의 필요성에는 다 공감을 한다. 소실 가능성도 있고, 저희가 이거 인터뷰했던 그 전후에서 카카오 그 회사에서 이렇게 화제가 났었어요. 아마 조금 전일 겁니다. 22년도인가 그랬으니까요. 그걸 잘 알고 계시니까 언제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재난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외국 플랫폼이었다고 하면 한국의 뭐 그 사업자들이 플랫폼이 이제 사업을 철수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작품은 따로 아카이빙을 어딘가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굉장히 좀 매우 현실적인 이유로 공공에서 아카이브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은.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 제작사들이 좀 가장 큰 필요를 느끼셨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공개된 지 한참 지난 후에 이제 외국에 다시 인제 새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막 다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쪼끔 난감한 상황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이나 국가마다 문화적인 차이로 기존 콘텐츠를 좀 재편집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노출 문제.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에서 노출도가 인제 한국이나 뭐 서양 국가하고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런 경우 재편집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인제 서비스용도 데이터를 갖고 할 수가 없어서 그 이전의 버전인 제작 완본, 뭐 촬영 원본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데이터 관리는 아예 제작 단계부터 좀 이렇게 넷플릭스처럼 잘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다들 동의하셨고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 좀 이 OTT 콘텐츠 아카이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극장 영화에 대한 의무 제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영화 관계자였던 OTT 콘텐츠 관계자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어요. 아, 그럼 OTT도 그런 거 하면 좋죠.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방송 영상 산업 관계자들은 방송 분야에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게 왜 필요하죠?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필름이나 비디오 시절에는 그 매체 자체가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카이브가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이거 유관 공공기관 관계자 D는 영등위의 관계자신데, 이게 디지털 매체가 더 불안정하다는 사실 자체를 이 제작 관계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이해시키는 게 되게 필요하다. 어, 이제 이걸 왜 이해시켜야 되지라고 저도 조금 처음에는 놀랐는데, 이게 오히려 데이터로 잘 관리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봤고요, 저는. 그 다음에, 어쨌든 OTT 콘텐츠는 하나의 작품이 여러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자체가, OTT 사업 자체는, 부가통신 사업자잖아요, 이 사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영화 제작자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영화 자체는 이제 의무제출 제도가 문화유산이라는 그 제도가 문화유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적어도 영화인들에서는 있는데, 방송이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IP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정책 연구자께서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을 어, 정확하게 이해를 높이는 그런 과정이 조금 더 먼저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비디오법의 제도를 잘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극장 영화의 의무 제출, 이거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고, 어디에 제출해야 되고, 며칠 이내 해야 되고, 무엇을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게 좀 명확하게 있는데, 비디오물은 그게 없습니다. 비디오물은, 이게 이제 OTT 콘텐츠는 사실 비디오물이거든요. 근데 비디오물은 이제 뭐 그런 제출 의무도 없고, 제출 대상이 뭔지도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현재 법에서는. 그래서 지금 OTT 시장이 더 커지고 있고 저희가 이거 연구했던 23년도가 더 커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OTT 플랫폼 이용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비디오물의 제작 출시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디오물의 의무 제출 제도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OTT 콘텐츠 아카이브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영화 의무 제출 제도와는 좀 별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있었습니다. 뭐 경쟁력 있는 문화 자산으로서 OTT 오리지널 콘텐츠의 수집과 안전한 보존에 취지는 동의를 더 하지만 많은 관계자분들이 다 동의를 했지만 뭐 콘텐츠의 용량 부분이나 뭐 이제 IP 그런 관리 문제, 권리 관계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 콘텐츠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일률적인 납본제, 의무대출제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마 요 OTT 콘텐츠 아카이빙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동의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좀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서 시범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뭐, 이게 처음에, 어쨌든 이게 OTT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흥 정책이라는 이해를 주기 위해서 공공 차원에서 의무 제출을 해야 돼요라고 이렇게 뭔가 규제를 하는 식으로 보이기보다는 이 제작사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작사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관계 기관 담당자들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영등이도 그렇고 영진이의 관계자분도 그렇고 사실 OTT 콘텐츠를 전량을 다 수집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영화는 끼케야 1년에 몇 편, 이렇게 극장 영화 걸 수 있는 그 편수가 더 정해져 있지만 OTT 콘텐츠는 그게 아니니까 어쨌든 정말 아까 그 BFI가 넷플릭스랑 협의하듯이 아주 그 세밀한 기준을 정해서 어떤 것들을 뭐 우선 수집해야 될지를 좀 먼저 정해서 시범 사업으로 한번 시작해 보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한 것은 사실
이 데이터 자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OTT 콘텐츠들 많이 제작이 됐잖아요. 그 제작된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동기화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영상자료원이 KMDB라는 그 DB를 통해서 한국 영화 정보를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모든 정보, 모든 그 인물이라던가 역할이라던가 제작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DB화 되어 있거든요. 네, OTT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작사들도 굉장히 그게 없어서 너무 난감하고 어렵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제작사에서도 이 메타데이터 수집하고 공유하는 거는 너무 좋겠다라고 했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 필요하실 때 찾아보실 수 있는 데가 키노라이츠라는 곳에서 OTT 콘텐츠 어디서 뭘 볼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게 이제 민간 사업자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와의 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극장 영화를 수집할 때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공개본 중심으로 수집을 해요. 상영본 중심으로.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 아카이브가 되기 위해서는 차량 원본까지 수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본 영상을 보존한 덕분에 뭐 영화를 시리즈 OTT 플랫폼에 공개할 수 있는 시리즈로 쪼갤 수도 있고, 시리즈를 했던 걸 다시 영화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 또 이제 조금 이제 기술적인 발전을 위해, 공공 차원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기 위해서는 영상 원본, CG, 색 보정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최대한 잘 보관되어 있어야 나중에 이제 그걸 사후에 연구하거나 좀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구를 했던 연구 함의를 조금 요약해 드리면, 어쨌든 이 연구를 통해서 국내외 플랫폼하고 다양한 유형의 스튜디오 제작사의 콘텐츠 보존 현황을 좀 파악할 수 있었고, 공공 부분에서 아카이빙한 OTT 콘텐츠 사후 활용 가능성에 주목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 아카이브의 새로운 개념을 좀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카이브는 보존하기 위한 그 인프라였거든요. 근데 이 콘텐츠 관리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의 활용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 제작사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을 목적으로 아카이브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이 콘텐츠의 재활용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되게 어, 중요한 연구 함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선결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상 콘텐츠의 IP 문제라던가, 뭐 저작권이라던가, 초상권 이런 복잡한 권리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 이걸 위한 그런 기관 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필요하다. 사실 이거를 가장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영상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수집하고 있는 다음에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뭔가 이런 걸 아카이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용어 통일이 필요하겠다. 정의나 범위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원본, 마스터본 이런 말들을 이제 인터뷰들이 많이 쓰셨는데, 이제 각 회사의 사업자마다 조금씩 쓰는 말들이 달랐습니다. 뜻이 좀 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MDB에 준하는 OTT 콘텐츠의 크레딧 메타데이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사업자들의 신청에 의한 시범 사업 먼저 도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게 좀 초기의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좀 시행착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